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차박을 하러 간 50대 이혼남의 50 넘어 찾아온 떨림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내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상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렸을 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강릉 해변, 텐트 안, 휴대가스불의 푸른 불꽃만이 우리를 비추던 그 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3월 초 나는 강릉 인근 해변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자 파도 소리가 차체를 흔들었다. 50이 넘어서야 혼자 차박을 나선 이유는 단순했다. 이혼 후 빈집이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트렁크에서 텐트를 꺼내 해변 주차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손이 시렸다. 텐트 지퍼를 올리며 라디오를 켰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다. 낡은 노래였지만 나는 그 낡음이 좋았다. 맞은편 약 10m 거리에 또 하나의 텐트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혼자였다. 그녀는 텐트 앞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있었다. 검은색 패딩, 청바지, 운동화. 단발머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가볍게 목례했다. 나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 30년을 한 여자와 살다가 작년에 헤어졌다. 아내가 떠난 이유는 명확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습관처럼 곁에 둔 거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몰랐다. 그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평생 외로웠다. 밤 8시쯤 그녀가 다가왔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세요, 차박? 네. 서툴러서 텐트도 삐뚤게 쳤네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건드렸다. 뭐랄까, 따뜻한 물이 가슴팍에 퍼지는 느낌. 나는 당황했다. 저 정은주라고 해요. 근처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해요. 요즘 유튜브로 캠핑 영상도 찍고 있고요. 윤상호입니다. 서울서 왔습니다. 라면 드실래요? 제가 좀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그녀의 텐트 앞 가스불 위에서 라면이 끓었다. 모닥불 같은 낭만은 없었지만 그 작은 불꽃이 주는 온기가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눴다. 국물이 뜨거웠다. 김이 피어올랐다. 여긴 자주 오세요? 주말마다요.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나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눈빛이 말랑했다. 아프지만 단단한 그런 눈. 우리 같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혼자 차박 나오는 사람들. 다들 뭔가 채우려고 오는 것 같아요. 채울 수 있나요? 글쎄요. 그냥 덜 외로운 척 하는 거겠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라면을 먹었다. 나도 따라 먹었다. 후루룩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다. 텐트로 돌아오며 그녀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핸드드립 좀 해요. 좋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웃었다. 그 웃음이 또 내 심장을 건드렸다. 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지퍼를 올렸다. 바람이 텐트를 두들겼다. 라디오에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흘렀다. 나는 누워서 천장을 봤다. 그녀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손끝이 음식에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여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남자가 저런 여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텅 빈 사람이었다. 사랑도 열정도 미래도 없는. 밤은 깊어갔다.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텐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도 깨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우리가 서로의 손목을 잡으며 금지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워하시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은. 아침 7시 그녀가 텐트 지퍼를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밖으로 나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은주가 접이식 테이블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핸드드립 도구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잘 주무셨어요? 네,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잘 잤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건넸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 1초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촉감이 내 피부에 각인됐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도 잠깐 멈칫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가 피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다. 차가웠다. 은주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들었다. 보랏빛이 돌았다. 예쁘죠? 네. 여기 오면 항상 하나씩 주워가요. 집에 모아두는데 벌써 100개가 넘었어요.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글쎄요. 그냥 버려진 것들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좀 오글거리죠. 그녀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웃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쓸쓸한 말을 웃으며 하는 걸까?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은주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나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남편분은 언제 헤어지셨어요? 작년 가을이요. 15년 살았어요. 애는 없고요. 이유가 물어봐도 되나요? 사소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었어요. 서로가 아침에 일어나도 말이 없고 밥 먹어도 핸드폰만 보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고. 저도 놀랍게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라고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나는 커피잔을 쥐었다. 뜨거웠다. 저도 비슷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사랑을 모른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그냥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도 외롭더군요. 은주가 나를 봤다. 눈이 촉촉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정말 짧은 순간. 그리고 바로 뗐다. 상호 씨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서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등산복 차림, 짙은 눈썹. 은주 씨 아니야?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창우 씨, 여기서 뭐해? 혼자 온 거야? 아니요, 지인이랑요. 남자가 나를 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품평하듯 위아래를 훑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창우라고 합니다. 저희 캠핑 동호회 회장이에요. 은주 씨도 회원이고요. 윤상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은주 씨, 다음 주 모임 있다는 거 알지? 꼭 나와야 해. 요즘 너무 빠지더라. 바빠서요. 뭐가 바빠? 유튜브? 그거야 취미잖아. 우리 모임이 더 중요하지. 오창우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불편했다. 뭔가 소유하려는 듯한, 경계하는 듯한. 그럼 저는 이만. 상호 씨도 조심히 가세요. 은주 씨 연락할게. 그가 가고 나서 은주가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이 동호회 사람이에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자꾸 연락하더라고요. 저녁 먹자, 술 한잔 하자. 귀찮아요. 혹시 그 사람이? 아니요.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 챙겨주고 싶다나 뭐라나. 나는 불편했다. 질투는 아니었다. 아니, 질투였다. 내가 뭔데 질투를 하나 싶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텐트로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은주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돌아가세요? 네, 일요일이라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상호 씨는요? 저도 가봐야죠. 그녀가 짐을 차에 싣다가 멈췄다. 나를 돌아봤다. 상호 씨, 혹시 전화번호 괜찮으시면. 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렸다. 연락 주세요. 가끔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러겠습니다. 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봤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텐트를 걷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위로? 동행?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그런데 문제는 50이 넘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괜찮은가 하는 것이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동호회장 오창우 같은 사람들은 뭐라 할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주의 번호를 봤다. 그리고 문자를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무려 10번을. 결국 보낸 문자는 이것뿐이었다. 잘 들어가세요. 오늘 좋았습니다. 답장이 왔다. 금방. 저도요. 또 만나요, 상호 씨. 나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그리고 또 밀려왔다. 문자가 왔다. 밤 11시. 잠 안 와요. 나도 그랬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강릉보다 시끄러웠지만 더 외로웠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쉬는 날이에요.
심장이 뛰었다. 50 넘어 이런 떨림이 가능한가? 어디서 뵐까요? 강릉으로 와주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나는 다시 강릉으로 향했다. 손에 땀이 났다. 핸들을 쥔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이게 설렘인가, 불안인가. 은주가 알려준 주소는 바닷가 작은 펜션이었다. 그녀가 가끔 빌려 쓴다고 했다. 촬영용으로.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밥 짓는 냄새. 어서 오세요.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다. 목덜미가 드러났다. 하얀 목덜미에 잔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붙어 있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졌다. 그녀가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다. 밥상이 차려졌다. 두 사람분.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밥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더라고요. 누가 마주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우리 나이에 이런 게 사치인가요? 같이 밥 먹는 사람?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녀를 똑바로 봤다. 사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울지는 않았다. 참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함께. 나는 그릇을 씻고 그녀는 닦았다. 좁은 주방에서 우리 몸이 자꾸 부딪혔다. 어깨가, 팔꿈치가, 손등이. 그때였다. 그녀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지지는 않았다. 플라스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주저앉았다. 갑자기, 은주 씨. 나는 얼른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떨고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힘이 빠져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는 그녀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다. 물을 떠왔다. 그녀가 마셨다. 손이 떨렸다.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참고 참았는데 상호 씨 보니까 무너지네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나이에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알고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밤이 깊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허공이 흘렀다.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댔다.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상호 씨, 네. 이거 사랑일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쁘지 않네요. 50 넘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 나는 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가 내 품에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섞였다. 그녀의 입술이 보였다.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거칠게. 은주야, 나야. 문 열어. 오창우였다.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얘졌다. 어떡해요. 나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문 쪽으로 갔다. 은주야, 알아, 안에 있는 거. 차봤어. 문 안 열면 부숴. 나는 문을 열었다. 오창우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뭐야, 당신이? 들어오시죠. 조용히 얘기합시다. 조용히? 웃기고 있네. 은주야, 너 이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은주가 나섰다. 제 일이에요. 창우 씨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혼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오창우가 나를 노려봤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서울서 왔다며? 돈이나 좀 있어? 은주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참았다. 주먹을 쥐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는지는 은주 씨가 판단할 일입니다. 말 되게 하네. 나이 50 넘어서 바람이야, 사랑이야 하는 게 우습지도 않아?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우리는 우스웠다. 50 넘어 손 한 번 잡는 걸로 떨고 어깨에 기대는 걸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창우 씨, 나가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안 나가.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저는 창우 씨 안 좋아해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오창우가 나갔다. 문을 쾅 닫고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상호 씨,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기도 싫어요.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이런 감정. 나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방법을 찾읍시다. 함께. 그녀가 울었다. 처음으로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밖에서 파도가 쳤다. 거세게. 그리고 다시 밀려갔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은주 곁에 머물렀다. 펜션에서 사흘을 함께 보냈다. 아침을 같이 먹고 해변을 걷고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어깨를 기댔다. 50 넘어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녀의 손을 잡으면 심장이 뛰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사랑인지 의존인지는 몰랐다. 다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동호회 단체방이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은주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창우 오빠가 그러던데 남자 생겼다며? 진짜야? 누구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창우 씨가 소문을 냈어요. 나는 핸드폰을 빼서 메시지를 읽었다. 오창우가 단체방에 올린 글이 있었다. 은주가 서울에서 온 남자랑 펜션에서 지낸다더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을 리 없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상호 씨, 우리 이러다 제 직장에까지 소문 날 거예요. 학교는 작은 동네예요. 다들 알게 될 거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오창우를 만났다. 해변 카페에서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책임? 뭘로?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은주 나이가 몇인데, 세상이 가만 안 둬.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가만 안 두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은주를 진심으로 좋아해. 근데 저 여자는 당신을 택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이 뭐가 좋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몰랐으니까. 내가 뭐가 좋은지.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파마머리, 선한 눈매. 창우야, 그만해. 미자 누나. 송미자였다. 동호회 고참 멤버이자 은주의 친구. 은주한테 들었어. 당신이 소문 냈다며?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무슨 질투지. 창우야, 내가 은주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은주가 싫다는데 왜 자꾸 매달려? 오창우가 입을 다물었다. 송미자가 나를 봤다. 상호 씨 맞죠?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뭐가요? 은주 웃게 해줘서요. 그애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울고.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목이 메었다. 송미자가 오창우를 돌아봤다. 창우야, 사람 좋아하면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놔줘. 오창우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했네요. 그가 일어나 떠났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펜션으로 돌아왔다. 은주가 짐을 쌌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상호 씨 집. 네. 혼자 있기 싫어요. 상호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안 되나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꽉.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제가 강릉으로 올게요. 서울 인쇄소는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작은 일 하나 찾으면 되죠. 진짜요? 진짜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은주가 울었다. 웃으면서 울었다. 저도요. 상호 씨 없이는 다시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졌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2달 뒤 나는 강릉으로 이사했다. 은주의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인쇄소는 직원에게 넘기고 나왔다. 사람들은 뭐라 했다. 나이 들어 철없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은주와 나는 주말마다 차박을 갔다. 해변에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셨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다. 어느 날 밤 텐트 안에서 은주가 말했다. 상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50이 넘어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여전히 따뜻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딱 맞는 때예요.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렀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들었던 그 노래.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50이든 60이든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용기였다. 세상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믿는 용기. 외로움을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용기. 은주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파도 소리가 텐트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많이.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서로의 숨소리만이 있는 밤을.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함께 맞는 첫 아침이. 끝. 어떠셨나요? 5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